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손절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너무 무슨 얼굴 그래서 빨개지는데? 그랬구나. 너무 이 책을 읽고 나서 알았어요. 그전 안 그랬거든. 두 분이 얼굴 빨개지는 건 뭐지? 이난이 나한테 요새. 너무 왜 그러세요? 무슨 네. 손절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거. 내가 10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뭐 투자 공부나 투자의 통찰력이나 뭐 임장이든 독서든 나 주변에 없어 이런 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좀 잘 들으셨습니다. 이거 진짜인데 내가 경험해서. 네, 이번에 또 소개해 주실 책 소개, 또 저자 소개 바로 들어가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께서 최근에 쓰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에요. 네,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사실 뭐 김승호 회장님 뭐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고 이제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을 설립한 설립자이자 지금 현재 회장이시고 이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은 사업을 진짜 성공적으로 하셔가지고 뭐 외식 기업 외에도 뭐 출판사나 그다음에 금융업, 부동산업, 뭐 화훼 유통업 이런 회사들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이 책의 부제로 소개되는 게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돈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네, 이 책 읽으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 통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이제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게 돈이 사람이랑 비슷한 살아있는 생물이자 인격체다. 그리고 중력을 가지고 있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또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일 때, 10억일 때, 뭐 혹은 100억 그 이상이 될 때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네, 너바나님 어떠셨어요? 사실은 뭐 저도 이 김승호 회장님 굉장히 팬이고 이분 책 나올 때마다 다 이제 사서 보는 일단 그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 책을 봤어요. 봤고 일단 좀 놀란 거는 저는 사업 얘기일 줄 알았는데 이제 투자 얘기가 생각도 많아가지고 놀랬고 근데 일단은 사실 제 입장에 너무 고맙죠. 왜냐면 대부분 부자들이 바빠서 이제 책 쓸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책 쓸 시간이 별로 없고 이제 여러 가지로 각자 대부분 이제 이 세상에 되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책을 쓴 게 없잖아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뭐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책을 그런 부자가 이분이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기업 가치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100위 안에 드신다고 들었거든요. 100위 안에 드는 회사의 CEO가 직접 이 돈에 대해서 이제 부에 대해서 이 책을 쓰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부를 추구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뭐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좀 이렇게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고 되게 여러 가지로 이게 최상위 부자가 되면은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자로 가면서 그 부자의 끝에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좀 배울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김밥 하는 CEO 이 책을 또 이제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책도 되게 인상 깊게 읽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재테크에 이제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하고 이제 공부를 좀 막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그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의 비밀도 읽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돈의 속성을 읽으면서 그 전에 예전에 읽었을 때는 확실히 너다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이 말이나 이런 단어들이 다가오는 그 의미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김밥 하는 CEO를 봤을 때는 되게 멋있다.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되게 좀 먼 이야기 같았다면은 이번엔 돈의 속성을 책을 보면서 가까워졌어? 한 발자국. 이분 한 1조 갖고 있거든, 1조.
이제 얼마 차이 안 나구나 이제. 예전에 제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비해서 많이 가까워졌네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한 발자국 한 10발자국 왔다는 의미죠. 지금 저 감상 얘기인데 훅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너무 이제 얘기를 했길래 나름대로 좀 감동받아서 얘기하는데 네.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특히 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정기적인 수입의 가치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는 있었잖아요. 내 월급이 뭐 얼마의 예금으로 인한 그 이자를 생각하면은 그만큼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그렇죠.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또 다시 한번 또 계산해 보니까 의미가 또 다른 거예요. 이자율은 또 예전보다 더 떨어지다 보니까 내 월급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다르게 느껴져서 아까 너바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가 조금 더 자산이 늘어감에 있어서 그땐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재산 규모에 따른 그 가족,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자매에서의 내 포지션을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해서 부모 형제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돈을 써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되게 정해 주셨어요. 맞아요. 10억 이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리고 50억 이내에서는 어느 정도 100억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근데 이 부분도 되게 좀 새롭기도 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괜히 마음만 앞서가지고 지금 내가 벌지도 않은 돈을 막 먼저 미리 막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끔 해줘서 되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전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책 읽으시면서 또 본격적으로 또 인상 깊으셨던 문구, 너나이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맨 처음에 1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45페이지하고 146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제 청년들이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1천만 원을 먼저 만든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행동을 하는 일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중 대부분은 능력이나 기회 혹은 종잣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실체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 문구예요. 이 문구인데 뭐 여기 약간 1억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방법 5가지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뭐 신용카드 자르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뭐 지난번에 했던 부의 감각이나 이런 데서 소개를 해드렸고 네.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 먹는다. 네,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언제 나도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벌어보고 싶습니다. 혹은 뭐 다른 걸 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시급한 게 진짜 마음 먹는 거. 그러니까 이거가 그게 엄청 크더라고요.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방법을 알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을 알아도 안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하려면은 정말로 이 김승호 회장의 표현이 너무 좋았는데 그 실체적 욕심? 내가 1억을 벌고 싶다. 1억을 만들고 싶다. 뭐 10억을 벌고 싶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얘기해 주신 게 써서 붙이라고. 써붙여 놓으라고. 써서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너바님께서도 평상시에 얘기하시는 비전 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되고자 하는 목표들을 몇 개를 정하고 시각화시키는. 그렇죠. 그거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런 팁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저희 그 코칭하는 과정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네,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최근 일주일 동안 이제 시간표를 봤는데 막 중간중간 듬성듬성 이제 이렇게 회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회식이 많은 회사에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희 가정 내 회식이라고. 네, 그래서 외식이야? 가정 내 회식. 외식 아니야? 외식? 가정 내 식사를 외식이 아니라 이제 회식이랑 술을 드시는 거였지. 배우자분하고 관계가 건배 돈독하셔서. 사시고 너무 관계만 돈독하게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지금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게 내 실체적 욕심이 결합되어 있지 않은 행동이면은 다 날라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김승호 회장님 돈의 속성 이거 하네? 이 책 되게 좋은 내용 많다는데. 진짜 내가 돈 버는데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을 텐데. 난 10억을 벌고 싶으니까 이걸 꼭 들어야지 하고 이걸 듣고 뭐 정리를 하시건 본인 생활에 적용을 하시건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들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현실 속 현실 부자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가 팟캐스트를 들어도 내가 부자가 안 된다. 그거는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했어요, 사실. 이게 들으시는 분들께서 본인 삶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방송이나 컨텐츠가 청취자분들께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컨텐츠가 아주 정말 일상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다루는 컨텐츠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실체적 욕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저도 결심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이유는 그래야 행동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나부마 책을 처음 읽고 그전에도 재테크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래도 행동의 변화가 없었던 거는 읽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부맛을 읽고 카페에 가입을 하는 것도 행동이었고 그치. 가입을 하고 나서 또 그걸 지켜보기만 한다면 별 의미는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부터 들었던 건 아니지만 들었고 그러면서 이거를 들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와 해야겠다라는 건 약간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하고 싶다는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하면서 행동을 좀 미뤄두지만 해야겠어. 나 지금 할 거야. 이러면은 어떻게든 액션을 취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강의를 들어야겠다 하고 싶다 해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바뀌면서 차표를 끊고 그렇게 대단하다, 하게 되니까 이제 차표를 끊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미리 끊어놨으니까 또 내가 생각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기서 MC라고 있고.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여기서 MC라고 있어. 2주에 한 번씩. 처음에는 한번 행동할까?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나비 효과가 돼서. 광주에서 계속 올라와가지고 지금. 나비 효과는 아직도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심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행동이 선행되기 전에는 결심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결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재능 코칭하면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아라님 제가 그분이 30대였는데 제가 종잣돈 1억밖에 없는데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거 아니요? 그래서 아니 1억이면은 사실 굉장히 큰 돈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가정을 맞아요. 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분이 워낙 부자셔서 그런데 월급쟁이가 1억 모으기 되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 안에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가 좀 월급쟁이 형태로 바꿔준다 하면은 저는 첫 번째 3천만 원을 모으기를 마음 먹는 거예요. 내가 1년이 걸리든 1년 반이 걸리든 3천만 원을 모으고 두 번째는 이분이 목표를 써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저도 사실은 김승호 회장님 이거 책 읽고 저도 핸드폰 뒷면에다가 항상 제 목표를 써놓고 보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정보를 얻었다가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볼 땐 또 다른 목표 생기고 다른 거 그런 생겨요. 근데 내가 그냥 올해 달성할 한 가지 목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3천만 원을 모으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핸드폰에다가 3천만 원 모으기 이렇게 쓰세요. 핸드폰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포스트잇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책상에 써붙이는 것까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김승호 회장님 중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쪼개라고. 그러니까 1억일 경우 1,000만 원을 먼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목표 쪼개기가. 왜냐하면 한 번에 뭐 3천만 원 모으려면은 내가 월급이 예를 들어 월급에서 뭐 내가 지금 한 달에 뭐 200만 원 모았는데 1억 모으려면 너무 사실 답답한 일이거든요. 오래 걸리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3천만 원을 목표를 세우고 왜냐면 3천만 원이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저희처럼 이렇게 좀 투자 교육을 좀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쪼개서 300만 원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10분에 3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목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행동이 여기 신용카드 자르고 통장을 나누라고. 저는 이 중에 통장을 나누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 통장으로 일단은 나가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투자 통장으로 빼놓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 통장을 뭐 저는 이제 뭐 월급의 한 10분의 1 정도로 남기고 나머지 다 투자 통장으로 빼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해 놓으면은 사실은 이제 내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급여 통장, 또 생활비 통장, 투자 통장 이 3개를 나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 정도 더 나누면은 그때 지난번에 저희 오셨던 분이 말씀한 것처럼 여가비 통장을 월급의 한 5% 정도 해 가지고 내가 중간에 스트레스 받을 때 그 5% 안에서 월급의 5% 안에서 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뭐 맛있는 치맥을 먹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렇게 쓰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통장을 4개로 쪼개는 게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되게 실질적으로 되게 도움 되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조금 월급쟁이 형태로 바꾸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또 다음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268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얘기예요. 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2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손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수익과 손실에 피해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게 현실이다.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홀인원을 한 사람이 아니라 버디를 많이 한 사람이다. 홀인원 한 사람이 우승하는 경우도 드물고 다음 경기에서 우승하겠다고 홀인원에 목숨을 걸지도 않는다. 하지만 다들 홀인원에 관심을 갖고 버디를 가볍게 생각한다. 보기나 더블 보기만 하지 않아도 친구 사이에서 우수한 선수일 수 있다. 자신이 모르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줄여가는 것이 최고의 투자가들이 늘 하는 일이다. 저는 이거 보면서 김성호 회장님 투자도 잘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예. 진짜 그 이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얘기한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벌려고 무리하지 않는 거. 예. 그렇게 안 하고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거. 손실을 볼 수 있는 결정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손실의 가능성이 지금 극도로 적을 때 투자하는 거. 그 행위 계속 반복하면은 그 행위 계속 반복하면은 사실 투자자로 월급쟁이로서 월급 모아서 모으는 돈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되게 많이 와 닿았었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다른 페이지에 있는 걸 같이 인제 묶어 가지고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투자를 또 어떻게 하는지 김승호 회장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8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같이 좀 전에 읽어 드린 거랑 같이 인제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매물에 어떤 호재가 있다 해도 내가 계산한 내 가격대로 제시하고 기다린다. 내가 정한 가격이 내 자본의 크기와 임대 이익률에 기준할 뿐 상대가 부르는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님 말고 정신이다. 주식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다다르면 지정가로 산다. 굳이 쫓아가서 매달리지 않는다. 배당률을 확인하고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기다린다. 매번 시장에서 이익을 남길 필요는 없다. 다음 매물에서 이익을 남겨도 된다. 흥정이 오지 않으면 흥정을 하지 않는다. 매정한 애인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분 이렇게 돈이 많은 분도 안 잃으려고 진짜 노력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잃지 않는 거, 손실을 피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차차 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인제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반복해서 숙달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라는 거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어서 저도 그랬어요, 투자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귀신 같은 타이밍이 있을 것 같고 그 시기에 이렇게 딱 투자 잘하면은 막 내가 넣은 거 대비 막 터지고 대박 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 속 투자는 그렇지 않고 그런 행위를 계속하면은 되게 힘든 일을 겪게 되니까 처음부터 손실을 회피하는 거에 무게 중심을 두고
내가 이제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투자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서 이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특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월급을 잃지 않는 거, 손실 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걸 알아요. 그런다는 거를 알지만 또 예전 뭐 대세 상승기나 그런 상승장에서 되게 크게 무리해서 투자를 했는데 대박을 치신 분들이나 네.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아 내가 너무 손실을 내지 않겠다. 너무 원금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작은 수익에 연연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 이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수익을 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근데 이게 그 시장 흐름이라는 게 계속 상승만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장이나 이렇게 약간 꺾일 때가 있는데 그럼 과연 그 시장에서도 내가 아 그때 진짜 무리하게 투자 안 한 거를 후회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아 그때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아서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조금씩은 좀 흔들리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즉 대세 상승기에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쉬울 수 있고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내 생활을 흔든다거나 내 삶을 위태롭게 한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리스크가 하락장이거나 이런 리스크가 왔을 때 상황에서는 그런 좀 무리한 투자들이 내 삶을 좀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리스크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하니까 망하지. 어떻게 보면 좀 길게 투자 생활을 또 길게 해야 되고 여기서 특히 생존하는 게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원금 잃지 않고 좀 적게 나는 수익이더라도 좀 그걸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게 이게 그래도 우리 월급쟁이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안전적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코크님 사시는 곳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니까요. 코크님 사시는 곳에도 진짜 급등하면서 2018년 맞아요. 여름에 특히 진짜 저희는 그게 되게 심했죠. 양극화가. 제가 그때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너무 무섭게 맞아요. 거의 서울 뭐 뺨을 후려갈 정도로 올라가니까. 동선동 이런 데가 많아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거의 뭐 서울 진짜 어지간한 서울 뺨 때릴 정도로 올라갔어요. 진짜. 몇 억씩 오르고 막 그랬어요. 3배가 올랐어 그때. 기존 원래 가격에. 근데 서울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는 거의 신축 분양권, 신축 새 아파트 아니면 그것도 요지에 있는 그렇게 가격 올라가기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단기간에 올랐죠. 그것도 맞아요. 엄청난 단기간에. 맞아요. 근데 그런 선택 과정에서 또 누군가는 되게 뼈아프게 후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또 많이 손실을 지금 많이 조정 거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의사결정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반복해서 숙달하면서 조금씩 잘해나가면 언젠가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바람직한 투자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사업에 관한 책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분이 네. 사업으로 굉장히 큰 부를 싼 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투자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반가웠던 건 뭐냐면 이분이 김밥하는 CEO인가 아니면은 생각의 비밀이던가가 부동산 투자를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최근에는 이 책을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셔서 부동산이랑 결국 부자가 되면 네. 만나는 게 주식이랑 부동산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반가웠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도 뭐 제가 뭐 이분을 감히 평가하는 건 그렇지만 전문 투자자의 방식이 아니라 투자를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이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얘기해 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불인이 줄인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버핏이 사실 이분이 이제 투자를 본인이 따르려고 하고 있는 멘토가 버핏이라고 이제 예전에 어떤 말씀을 해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좋은 가치가 있는 곳을 가치가 있는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사실 주식 같은 경우 투자한 것도 코카콜라라고 얘기도 하고 이번에 서프라임 때,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도 강남 제가 알기로 신분당역 앞에 건물 하나 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입지가 아주 좋거나 세계적으로 1등인 물건들을 쌀 때 본인이 매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얘 가격의 가치 대비 저평가 고평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이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 200%를 목표로 해요. 예를 들어 1억 투자하면은 뭐 2억 더 벌 수 있는 물건을 목표로 하는데, 사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가치를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좋은 가치에 있는 물건이 되게 싸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인제 산다는 거예요. 음. 이분 얘기는 그런 거고 네. 또 그게 저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좀 이렇게 돈은 있는데 아니면은 뭐 내가 투자를 사실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적 여건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제 내가 좋은 걸 사 놓고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기다리는 거. 근데 그 방식들이 보니까 뭐 처음에 좀 투자 공부 이런 거가 사실은 이 전문적으로 하는 거가 좀 시간을 좀 많이 갈아 넣잖아요. 예예. 근데 인제 그런 게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분도 사실은 예전에 뭐 주식 같은 경우 예전에 주식을 차트 보고 하다가 네. 아 뭐 맞아요. 예 예. 선물 이런 되게 거 하다가 인제 힘들으셨다고. 한번 이렇게 네. 되게 망한 적이 예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인제 결과적으로 이런 가치관을 갖게 네.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좀 뭐 그런 면에서 사실은 되게 뭐 이렇게 '초보분들한테 되게 의미 있는 얘기다.'라고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음 들어가죠. 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부분은 158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이것도 되게 많이 와 닿았어요. 이거 쪼끔 긴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의미를 생각하면서.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 가지 비법. 첫 번째,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위 없는 짓이다.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네 번째,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다섯 번째,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여섯 번째,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일곱 번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되게 좋죠. 이 내용 네. 중에 너나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저는 일단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해 드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인제 다들 다르시잖아요, 상황이. 어떤 분들은 이제 투자나 돈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실제로 실행을 뭐 어느 정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이루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 각각의 이 7 가지가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초기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해 돈을 모으겠다.' 혹은 뭐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초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희생할 각오를 가지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거.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거. 예. 망설이지 말아라. 이 3 가지를 정말 처음이신 분들이 잘 하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제 처음 생각하면은 그런 거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 3 가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3 가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자 공부를 하면 항상 산출물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정리하고 공부한 걸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뭐 너바나님 그다음에 뭐 소쿨님처럼 저한테 멘토님들한테 그런 걸 여쭤보고 이렇게 도움을 구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제 저희 되게 많이 와 닿았던 게 작은 목표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엔 큰 희생이 따른다고 작은 희생부터 인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거기서 도망가거든요, 힘드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잘 가지시면은 초반에 잘 적응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쪼금 익숙해진 뒤에는 장기 목표를 가지는 거하고
품위 없는 버릇을 버리는 거. 음.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손절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아 제가 너무 많이 무슨 얼굴 빨개지는데? 아 너무 많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알았어. 그전 안 그랬거든. 두 분이 얼굴 빨개지는 건 뭐지? 이거 유난히 나한테 요새. 아 너무 많이 왜 그러세요? 무슨 네. 손절입니까? 손절 당하게 생겼다. 내가 많이 나가는 거 변한 아니에요? 게 좀 이랬구나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럴 일 네. 없습니다. 저도 6분 그거 하려다가 말아야겠다. 그래요. 코크님도 그래서. 네. 아, 저는 여기서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이게 되게 초보자한테 중요하다고 너나님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 네, 처음 시작하는데 이게 있었다면 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너 엄두가 안 나잖아요.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사는 것도 폭폭이 죽겠구만. 막 그럴 수 이러면서 있겠다. 시작한 엄두가 안 났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들으면 거기서 과제를 주면 그거를 이제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되니까 이 그쵸. 과제를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희생을 하고 이렇게 좀 대가를 치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 내가 처음부터 그래 난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 이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좀 부담이 되고 그게 너무 좀 안 하고 싶고 이런 게 생겨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희생할 각오보다는 먼저 그 환경에 들어가서 내 몸을 그냥 닥치게 만들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절제고 희생인 거죠. 그냥 내가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그냥 나를 몰아 넣어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저한테는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다른 부분? 그게 약간 혼자 견디기는 힘든데. 그래서 혼자 안 하니까. 함께 꼭 그러니까 코크님이 약간 이제 군대 간 것 같은 느낌. 저 그런 걸 좋아해요. 전후에 이런 거. 야 직업군인 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저 그 꿈이었어요, 진짜로. 아, 직업군인. 군대 가고 싶어 했어요. 호상사님. 다음번에 머리 깎고. 워낙에 혼자 자기 관리나 이런 혼자 하는 걸 잘 못하니까 같이 하면은 그래도 책임감까지는 아니어도 그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쵸. 하게 되니까. 같이 하는 저도 그게 혼자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같이 하는 게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게 힘들 되고. 때 이제 위로가 되고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코크님 안 힘들어. 희생을 각오한다는 그러니까 작은 희생, 큰 희생 기억나는 거 없어요? 코크님 저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는. 좀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저녁에 잘 데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맞아. 때, 방황했을 때, 정말 그러니까 지극히 제가 되게 계획을 짝짝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자고 갈 거면 미리 숙박을 다 알아보고 예약을 해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원래 오늘 자고 갈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서 차를 놓친다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저는 좀 그런 좀 갑작스럽게 생기는 상황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그때 순간적으로 뭐 숙박을 알아본다거나 막 이러면 없잖아요. 급하게 네. 알아보니까. 그러면 이제 막 서서 있는 거예요. 막 그 강남역이나 이런데 그 문 샷다 내려져 막 그 노숙자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진짜 걸어가면서 나도 지금 갈 데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뭐가 다르지? 노숙한 거야? 같이 하면서? 대박이다. 진짜 그런 생각들이 진짜 너무 서글픈 거예요. 나도 그치. 집이 있는데 나도 서글프지. 집이 있고 집이 있는데. 직장 다니고 근데 집이 멀어서 못 갈 뿐이지. 맞아. 이분들도 집은 있지만 못 가는 상황일 수 있겠구나 라면서 되게 그런 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진짜 갈 데 없고 내가 뭐 하고 있나 막 지금 이런 내가 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막 그치, 이게 그치. 나도 지금 편안한 집이 있고 가족이 네,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그치. 있나 막 꼭 오는 현타지. 그런 생각들이 초반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약을 해야겠구나. 미리미리. 뭐야 진짜. 미리미리. 아예 그냥 자거나 생각하고. 왜냐면 이렇게 그런 게 저는 항상 하면 결과를 저한테 좀 돌리는 편이에요. 그 책임을. 그러니까 그래 거 봐라. 네가 맞아요. 예약 안 하고 네가 지금 계획 없이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왜냐면 이게 그냥 여기 너무 파묻히면 계속 제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그치. 빠져나오기 위해서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좀 꼭 좀 미리미리 좀 예약을 하던가 아니면 좀 빨리 나와서 차를 놓치지 말던가 왜 이렇게 저 스스로를 그렇게 좀 다음에 좀 더 좀 잘하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과제나 이런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힘들다고 강의를 안 한다거나 뭐 과제 해야 되는데 안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좀 이런 걸 내가 이런 감정이 느끼지 않게 내가 미리 좀 조심하자. 미리 좀 이런 걸 좀 준비해 놓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냥 그런 걸 모두 그냥 그대로 액면가로 다 그런 안 좋은 기분을 느꼈다면 그 다음번에는 이 감정을 내가 느끼지 않게 이 감정을 느끼지 않게 네. 좀 더 내가 좀 준비를 하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했던 거는 그래도 호코님께서 뭔가 그렇게 하면서 좀 투자도 하고 또 그걸로 또 얻는 수익도 좀 그때는 수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그런 거를 본인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서나 아니면 저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 난 것들을 보면서 이제 본인도 나도 저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희망은 있었죠. 그러니까 다행히. 그런 희망이 없으면 사실은 힘들겠죠. 대부분 그리고 다.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물론 이게 제가 샀던 거에 비해서 뭐 팍 오른다거나 그런 상황은 왜냐면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결과물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좀 재미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게만 하면 꾸준히 못 하는데 힘든 것도 있었지만 또 재미도 있었고 또 함께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렇게 그 시간을 버티고 온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요즘은 너무 편안하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투자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이 평생 갈 거라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힘든 시기는 있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너무 다 힘들지. 처음에가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진짜 365일 저도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지나면은 힘든 시기가 1년에 많아야지 한 열흘이 안 되는 그런. 근데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 좀 약간 특이한 경우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들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추억이고 에피소드인 거야 지금은. 왜냐면 내가 그걸 버텼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중간에 그만뒀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하기 싫지. 그냥 고생만 하고 결과치는 없으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그거 안 돼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안 그러면 나 스스로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속상하죠. 근데 내가 안 돼, 그거 말도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고 그건 되는 사람만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좀 위로가 되거든. 그래서 보통 안 된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는 전 저를 안 믿어요. 어리석은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 뭔가를 의지로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시작은 네거티브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적인 동기로 시작을 할 수는 있어. 예를 들면은 제가 투자를 했던 내 회사 우리 선배님들 다 회사 다 내보내고 네 회사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그만두고 싶어. 해가지고 시작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이제 한 바퀴 돌면 끝나. 왜냐면 한 바퀴 돌면서 힘드니까. 근데 그 한 바퀴 도는 동안 아까 코코님이 얘기하신 그런 긍정적인 동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동기들이 이런 거 내가 이거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어제보다. 내 주변에 막 너바나님, 코코님 막 내 좋은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 나 막 챙겨주고 나도 잘해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다. 그런 것들 그런 동기나 경험들이 그걸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주변에 조금 그래도 부자나 좀 그래도 나보다 더 자산이 내가 부자를 꿈꾼다면 자산이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코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자의 태도를 갖고 있거든.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런 책 안 봐도 될 정도로 충분히 부자 태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본인이 그 주변에 이제 그 자기보다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을 한 명 두 명씩 이제 같이 이제 만나고 사귀면서 그 내가 지금 현재 합당하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 태도를 갖고서 아까도 사실 뭐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둔다라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뭐 주변 탓하고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이 뭐 회사가 뭐 어때서 집안이 어때서 이렇게 자꾸 외부에 두거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아까 코코님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만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초반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변에 그래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 또 가급적이면 내 꿈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보다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경험이 있고 나은 사람을 좀 인맥으로 두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시 도서방송의 취지를 살려서. 저는 근데 사실은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게 공감됐어요. 그러니까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그러니까 뭐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을 늦거나 변경하는 일에 모든 행동은 품이 없는 것이다. 사실은 저도 김수영 원장님 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요새도 많이 느낀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도 이제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제 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1억을 모을 때랑요. 그 3억을 이제 달성할 때랑 순자산을 10억을 달성할 때랑 30억을 달성할 때, 또 100억을 달성할 때, 300억을 달성할 때, 1000억을 달성할 때의 규칙이 다 달라요. 규칙이 다 다른데 본질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정도의 금액을 달성했다는 거는 어쨌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은 그만큼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그릇이. 근데 김수영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뭐 사실 김수영 회장님이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거 했었잖아요. 미즈노 남보쿠? 네. 절제 성공화. 김수영 회장님이 사실 그걸 보고 그 이후부터 먹는 것부터 해서 항상 뭐 식습관부터 뭐 한 80% 정도 드시고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를 하는 습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진짜 어려워. 먹는 거 조절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분 인터뷰인가 유튜브인가 봤었는데 자기가 성공한 이유가 먹는 걸 조절하면서부터 제가 정말 큰 부를 쌓았다는 거예요. 먹는 거를 뭐 내 쓰레기를 내 몸에 넣지 않고 또 먹을 때 항상 배불리 먹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정도의 자기 통제력,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릇을 사실은 우리가 뭐 되게 많은 정보를 얻지만 실제로 행동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운데 진짜 이분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게 정말 한 1조 정도 가진 부자의 어떤 그릇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저는 요새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는 그런 꿈은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제 뭐 제가 뭐 50억을 만약에 유지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걸맞는 그릇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나한테 유지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아마 좀 운이 나빠지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 푸는 날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를 키운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가 이 정도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목표를 예를 들어 100억이다라고 하면 100억을 달성한 사람들이 해왔던 일을 내가 똑같이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 정도의 그릇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처음에 이 얘기를 첫 번째 얘기하신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은 여기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뭐 순자산 10억을 꿈꾸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순자산 3억을 꿈꾸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순자산 30억을 꿈꾸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그걸 하기 전에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뭐 방송에서 10억 달성기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어떻게 달성했는지 알려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내가 형태가 나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해, 아이 때문에 못해 이런 거 생각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거. 내가 10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뭐 투자 공부나 투자의 통찰력이나 뭐 임장이든 독서든 인맥이든 나 주변에 없어 이런 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거 진짠데. 찐인데. 내가 경험해서 아는.